여러분 혹시 약국에서 비싼 약을 사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효과인데 왜 어떤 약은 몇천 원이고 어떤 약은 몇만 원일까요? 광고를 많이 해서? 유명한 회사라서? 오늘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같은 성분 같은 효과인데 가격이 10배 차이 나는 약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바라죠. 더 충격적인 건 의사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값을 10분의 1로 줄이는 방법과 함께 제약업계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약 살 때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바가지 쓰면서 살게 돼요. 오리지널 약은 처음 개발된 원조약입니다. 제약회사가 수천억 원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를 받아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이 특허 기간이 보통 20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은 그 회사만 그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제약회사들도 똑같은 성분으로 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네릭 약, 우리말로 복제약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제네릭 약은 오리지널 약과 성분이 똑같습니다. 효과도 똑같아요. 식약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해야만 시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오리지널의 30%에서 50%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싸냐고요? 간단합니다. 제네릭 약을 만드는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완성된 성분을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고혈압약 중에 노바스크라는 유명한 약이 있어요. 혈압을 낮춰주는 약인데 한 달치가 약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분인 암로디핀 제네릭은 5천 원에서 1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성분도 똑같고 효과도 똑같은데 말이죠. 위정약 넥시움은 위산 역류나 위궤양을 치료하는 약인데 한 달치가 5만 원이 넘는데 제네릭인 에소메프라졸은 1만 원에서 2만 원이면 됩니다. 당뇨약 자누비아는 혈당을 낮춰주는 약으로 한 달치 10만 원인데 제네릭 시타글립틴은 3만 원 정도예요. 보이시죠? 이게 제약회사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입니다. 광고를 엄청 때려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의사들한테 접대하고 약값을 비싸게 받아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도 오리지널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제네릭 약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흡수율, 효과, 부작용 모두 같습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부영제, 그러니까 약을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 넣는 첨가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리지널이 더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제네릭이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비싼 약을 팔아먹는지 그 수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브랜드 파워 만들기입니다. TV 광고,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엄청나게 때려요. 특히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신뢰감을 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브랜드가 더 좋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타이레놀, 개보린, 펜잘 같은 진통제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약들의 주성분은 다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똑같아요.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달라고 하면 한 통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브랜드 제품은 5,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두 번째 수법은 의사들한테 접대하기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의사들한테 자기네 약을 처방해달라고 해요. 물론 직접적인 리베이트는 불법이지만 학회 후원, 세미나 지원, 식사 대접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제네릭으로 처방해도 되는데 말이죠.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고 양심적인 의사들은 제네릭을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수법은 포장 바꾸기입니다. 성분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고 포장만 바꿔서 새로운 약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더 비싸게 받죠. 네 번째 수법은 복합제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을 보면 해열, 진통, 항히스타민, 카페인 이렇게 여러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사면 훨씬 싸요. 복합제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죠. 다섯 번째 수법은 용량 장난입니다. 같은 약인데 용량만 다르게 해서 여러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헷갈리게 만들어서 비싼 걸 사게 유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약값을 확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약국에서 제네릭으로 달라고 하세요. 의사가 오리지널을 처방해도 약국에서 제네릭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대체 조제라고 해서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가 노바스크를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암로디핀 제네릭 있나요? 그걸로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약값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 성분명을 외우세요. 브랜드 이름 말고 성분명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이걸 알고 약국에 가서
아세트 아미노펜 주세요라고 하면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싼 약을 살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약국에서 가장 싼 거 달라고 하세요. 같은 성분인데 여러 회사 제품이 있을 때 가장 싼 거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약사는 줘야 합니다. 네 번째, 복합제보다 단일제를 사세요. 감기약처럼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제보다 필요한 성분만 들어있는 단일제를 사는 게 경제적이에요. 예를 들어 열만 나면 해열제만 사면 되지 코막힘약까지 들어있는 종합 감기약을 살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 여러 약국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약인데 약국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집 근처 약국 순폼 세 곳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사세요. 여섯 번째, 대용량을 사세요.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한다면 31분보다 91분을 사는 게 단가가 싸요. 일곱 번째, 병원에서 의사한테 제네릭으로 처방해달라고 하세요. 요즘은 양심적인 의사들이 많아서 환자가 요청하면 제네릭으로 처방해줍니다. 여덟 번째, 건강보험 적용 약을 선택하세요. 같은 효과인데 어떤 약은 보험이 되고 어떤 약은 안 돼요. 보험 적용 약을 선택하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아홉 번째, 약사와 친해지세요. 단골 약국을 만들어서 약사와 친해지면 더 저렴한 제네릭을 추천받거나 필요 없는 약은 빼고 꼭 필요한 약만 살 수 있어요. 열 번째, 불필요한 약은 거절하세요.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거절하세요. 그런 건 따로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이 바가지인지 알려드릴게요. 감기약은 대부분 바가지예요. 판콜, 콜데원, 인사돌 같은 브랜드 감기약은 5,000원에서 8,000원인데 똑같은 성분의 제네릭은 2,000원이면 됩니다. 아니면 약사한테 증상을 말하고 필요한 성분만 달라고 하세요. 소화제도 마찬가지예요. 배아제, 회스탈 같은 브랜드 제품은 비싼데 제네릭 소화효소제는 절반 가격이에요. 종합 비타민도 브랜드 빨입니다. 센트룸, 얼라이브 같은 유명 제품은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성분이 비슷한 제네릭 종합 비타민은 1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파스도 바가지 심해요. 제품이 수백 가지인데 성분은 거의 비슷해요. 비싼 제품 살 필요 없이 싼 제품 사세요. 영양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광고 많이 하는 제품일수록 가격이 비싼데 성분표를 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비교하고 사세요. 그럼 이제 제약회사들이 숨기는 또 다른 비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유통기한이 지나도 약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유통기한을 짧게 설정해서 약을 더 많이 팔려고 해요. 실제로 미국 FDA 연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몇 년 동안은 효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개봉했거나 보관 상태가 나쁜 약은 버려야 하지만 잘 보관한 약은 유통기한 지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항생제나 일부 예외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약은 쪼개서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mg짜리 약이 1mg짜리보다 가격이 2배가 안 돼요. 그럼 10mg을 사서 반으로 쪼개 먹으면 경제적이에요. 물론 약사나 의사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합니다. 셋째, 약국마다 가격이 달라요. 같은 약인데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약국을 비교해보고 싼 데서 사세요. 넷째, 약은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갑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의 효능이 더 오래 유지돼요. 다섯째, 병원에서 약 안 받고 처방전만 받아서 약국에서 사는 게 쌀 때가 있어요.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파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약국에서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약 성분명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외우시면 평생 약값 절약할 수 있어요. 진통제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입니다. 타이레놀, 개보리는 아세트아미노펜이고 브루펜, 에드빌은 이부프로펜이에요. 소화제는 판크레아틴, 디메티콘입니다. 폐하제 회스탈의 주성분이에요. 위장약은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란소프라졸입니다. 넥시움, 오메트론 같은 거가 약들의 성분이에요.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알레르기 약은 세티리진, 로라타딘입니다. 지르텍, 클라리틴의 성분이에요. 고혈압약은 암로디핀, 로사르탄, 텔미사르탄입니다. 노바스크 코자, 미카르디스의 성분이에요. 당뇨약은 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입니다. 다이아백스, 자누비아의 성분이에요. 콜레스테롤 약은 아토르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입니다. 리피토, 크레스토의 성분이에요. 이 성분명들만 외워도 약값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약을 무조건 제네릭으로 바꾸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항암제, 면역 억제제, 뇌전증약, 갑상선호르몬제 같은 약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에 미세한 차이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제네릭도 회사마다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싼 제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약회사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약을 쪼개거나 유통기한 지난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모든 약이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넷째, 싸다고 필요 없는 약까지 사지 마세요. 약은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충격적이셨나요?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계속 비싼 약을 사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똑똑한 소비자가 되셨어요. 앞으로 약을 살 때는 성분명을 확인하시고 제네릭을 요청하시며 여러 약국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효과를 보면서도 약값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약값 바가지 안 쓰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